메르스 감염 1차 진원지인 평택 성모병원에서 사태 초기에 병동을 통째로 격리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보건당국에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병원 측의 제안을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초기 방역 실패를 두고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취재한 김대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0일 메르스 첫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에서 발생했는데 이후에 사태 초기에 이 평택 성모병원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처음에는 그 8층에서 환자가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 8층 첫 번째 환자와 그 같은 병실을 쓰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20일 날 첫 번째 환자가 나오고 그리고 21일 날 그 같은 병실을 썼던, 그러니까 2인실을 쓰고 있었는데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기준은 밀착 접촉했던, 그러니까 그 2m 안에서 1시간 이상 접촉했던 사람들만 관리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8층, 같은 병동에 있었더라도 같은 병실에 있었거나 아니면 직접 뭐 접촉할 일이 없었다면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8층에 있던 환자들은 7층으로 그 옮겨진 상태였죠. 네.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병원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입장이 어떻게 다른 건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얘기를 해보면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28일 날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 2m 안에서 1시간 안에 뭐 이렇게 밀착 접촉했던 사람들만 관리 대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28일 날 같은 층에 있었던, 그러니까 같은 병실이 아니라 같은 층에 그 병동에 있었던 다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병원 측에서는 그 질병관리본부에 그 8층에 있던 환자들이 7층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병실이 아니라면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7층까지 격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그 양쪽 다 인정을 한 거고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이 없다, 때문에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의료진만 격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병동을 운영하지 않았다, 이게 병원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병원 측에서 처음에 이렇게 요청을 했다가 자체적으로 그 철회를 했다는 거죠. 그 의료진들에게 물어보니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격리병동을 운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철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는데 결국 그 격리병동은 운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29일 그 병원이 폐쇄가 됐죠. 그러니까 의료진들만 격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진을 격리하고 나니까 환자들을 돌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을 결국 폐쇄를 했고 그 7층에 있던 그 환자들은 28일과 그리고 29일 사이에 모두 퇴원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에서는 지금까지 30여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 병원 측이 주장한 대로 사태 초기에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병원이나 병동 자체를 통째로 격리를 했다면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규정이 없다는 이유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뭐 미적미적하게 행동을 했는지도 의문이고, 도대체 그 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길래 이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는지도 궁금한데 질병관리본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오늘 또 그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격리병동을 운영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던 때였던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밀접하게 접촉을 한 경우에만 관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격리병동을 따로 운영할 그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병원 측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철회를 했기 때문에 병원 측의 자체적인 판단이었지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병원 자체의 판단이라고 말을 했다는데 왜 그 거절했다고 알려진 담당 과장은 인사 조처를 한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정황을 통해서 이제 추론을 했던 건데
실제 그 과장의 그 인사 조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예. 그 과장을 실제로 인사 조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예.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그 인사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예.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증거 자료 같은 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그게 있다면 예. 정말 명명백백하게 어떤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을 텐데 예.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예. 주장만 있는 거죠. 그리고 구두로 지시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책임 소재를 우선 가려야겠죠. 왜냐하면 그 방역 체계가 뚫린 문제였기 때문에 누가 잘못한 건지 일단 가려야 될 테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걸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문건을 남기지 않고 구두로만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한 대로 뭐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것 같고 보완할 때도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태를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일단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방역 체계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 조치를, 예.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또 중요할 테고, 예. 그리고 앞으로 또 그 병원들의 피해 보상 문제도 걸려 있거든요. 그 운영을 중단하고 뭐 했던 부분에 있어서 예. 그 피해 보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 자료들을 명확하게 남기는 게 또 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취재 과정에서 다른 병원의 그 폐쇄 조치를 할 때에도 격리 조치를 할 때에도 이런 근거 자료를 제대로 남기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뭐 매뉴얼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바로 매뉴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대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